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야를 살 때 이것을 모르고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임야를 살 때 알아야 할 사항과 매매 시 처리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토의 대부분은 산, 즉 임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산지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임야를 사실 때 어떻게 접근하시는가요? 여러분이 임야를 사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접근 방법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임야를 사서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원주택 또는 카페 등을 임야에 지어서 상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둘째, 임야에 임산물을 키워서 팔 목적으로 할 것인가? 전원주택 또는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산지관리법에서 개발이 가능한 산지와 개발의 구체적인 기준에 맞는 산지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준보존산지를, 비도시지역에서는 관리지역의 준보존산지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구입하셔서 개발하셔야 합니다. 물론 준보존산지라 할지라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면 개발이 안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도시지역에서 자연녹지라 하면 쉽게 와닿게 표현을 하자면 도시에서 외곽 쪽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도시지역에서 관리지역이라면 시골 중심지 가까이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 준보존산지 중에서 개발을 하시려면 임야의 경사도, 수목 밀집도, 수목 종류, 도로 관계 등 지역별 조례에 정하는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고자 하는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시고 관할 지역 담당자와 꼭 상담하셔야 합니다. 임업인으로서 임야를 사서 임산물을 재배해서 팔 목적이라면 임업인의 자격 요건을 잘 숙지하도록 갖추도록 하고, 임업인은 농림지역의 보전지역에서도 임업인은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의 임야도 접근하기가 까다롭지 않은 임야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고, 계곡이 있는지 여부와 방향도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매우 가파른 임야도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만 합니다.
25도보다 훨씬 이하가 더 좋을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가파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보시려면 임업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치시고 그 주소에서 임산물 재배를 위한 정보를 대략적으로 아신 다음 구체적으로 관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임야정보 다드림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업정보 다드림에 들어오셔서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사고자 하는 임야의 주소를 작성합니다. 일단 임의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지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정 재배 품목, 산초나물, 초피나무 등 이런 식으로 나오고 대표 수종, 일지 생산 능력, 지형 정보, 표고, 방위, 경사도 30에서 35도 꽤 높은 편이에요. 나무 정보, 수종, 나무 지름 등 토양 정보, 산사태 정보, 기후 정보 여기서 대략적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세 정보 누르시면 상세하게 또 이렇게 정보가 나옵니다. 이상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으니 이 정보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임야에는 대부분 묘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야를 사실 때는 반드시 묘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장 여부와 이장 절차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매수자, 매도자 중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특약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분묘 기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분묘 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까지는 분묘를 공연이라 하면 봉분이 공적인 알림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묘를 횡온하게 20년간 유지하면 점유
시효가 인정되어 일종의 지상권이라는 물건이 성립되었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때까지는 남해 산에 분묘를 세워서 분묘를 만들어서 20년간 유지를 하면 그것을 인정하였지만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이 분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장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묘지에 대해서는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를 언제부터 청구하느냐 하면 점유 취득한 분묘는 2021년 4월 29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가 발생하며 임야를 매수한 경우, 즉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2021년 5월 27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도받은 날로부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를 선산 또는 개인 묘지를 하기 위해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까다로운 많은 조건이 지역별 조례에 따라 전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한 다음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민가와 하천 도로로부터 임야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민가로부터 500m라든지 하천 도로로부터 300m라든지 멀리 있어야 되는 등 말입니다. 이 거리 제한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 개인 묘지, 즉 사설 묘지, 사설 자연장지, 수목장을 의미합니다. 사설 자연장지는 수목장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한이 너무 많아 허가받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잘 알아보셔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